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확률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말하곤 합니다. 다만 저는 누가 봐도 엄청 쉽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OE, ROI 등 관련 용어는 일절 없으니 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월 11일 코스피는 아주 소폭 하락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폭 하락이어도 뭔가 크게 하락한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흑자 전환과 국가의 정책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HMM과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HMM이 흑자 전환했다고 기사가 발표된 날은 2020년 8월 12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식은 6,380원이었습니다. 사실 흑자 전환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뛰거나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앞으로의 상황을 보니 당시 회사는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물론 좀 더 회사를 뜯어보자면 높은 매출임에도 높은 부채 비율, 낮은 당기순이익은 눈에 걸렸습니다. 다만 21분기만에 흑자라는 점,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 등이 회사의 체질 구조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별 생각 안 하고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HMM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정부가 이 회사를 버릴 리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히 보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현대로템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현대로템도 2020년 1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좋은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내 최고의 철도업체이자 방산업체이긴 했지만 저는 이런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용배 대표가 2019년 12월 임명된 이후로 바로 회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재무 전문가답게 냉혹하게 불필요한 자산 매각, 인력 조정, 조직 통폐합을 진행시켰고 결과는 보란듯이 빠르게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엄청 좋은 회사인데 매수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수소충전 인프라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현대로템이 밝혔듯이 수소인프라 사업을 통해 회사는 2022년 1,100억 원, 2025년 3,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연 매출이 약 2조 7천억 원이 되는데 2022년에 1,100억 원이라니 정말 저는 너무나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국가의 정책은 항상 수소 경제를 중요시했습니다. 현대가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혼자 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이런 주요 사업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의 허락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혼자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정부와 호흡을 맞춰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수소 사업도 이와 같은 기조라고 파악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소 사업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정부는 수소 경제를 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소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이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매우 간단하고 별 의미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저는 항상 정책과 가는 주식을 선택한 다음 ROE든 CF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확인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그래도 좀 정부의 정책을 보고 회사의 방향을 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종목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해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숨겨있는 호재 같은 것에 전혀 기대지 않고 그냥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본 후 그 다음에 관련 뉴스를 봐도
종목 선택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실리콘웍스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살짝 들락날락하지만 2020년 영업이익은 1023억 원으로 급격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물론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다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엉망이라는 말이지만 일단 상세히 보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만 참고하는 것이 속편하긴 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충분히 좋다고 인지한 후에는 관련 정보를 취합하면 됩니다. 실리콘웍스가 한국 1등 팹리스 업체고 빈메모리 반도체 DDI를 개발하고 있으며 성장성이 있다와 같은 정보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또는 앞으로의 방향성 등은 충분히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LS가 있습니다. LS는 LS전선, LS일렉트릭 등의 지주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일단 고려해봅시다. 매출액은 정말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이 2017년, 2018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여튼 2019년보다는 올라가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운용하는지 파악하면 훨씬 더 보람차게 회사를 조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가 하는 일이 엄청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적이 별로라면 그것만큼 위험한 종목도 없습니다. 기업을 꼼꼼히 조사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단추를 점진적인 매출액 증가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시작한다면 크게 대박치는 종목을 선택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분명 중박 이상은 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가끔 알톤 스포츠처럼 상패냐 관리 종목 해제냐 같은 도박성이 있는 종목이 끌릴 때도 있으나 거의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논리에 입각해 매수했으나 크게 부진했던 종목도 2020년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를 보시면 정말 제가 여태까지 언급한 것에 완전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영업이익은 정말 엄청날 정도로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비 맥주를 따라잡고 있는 테라, 언제나 1위를 하고 있는 참이슬과 진로이즈백 등 회사는 정말 단단하고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회사의 주가는 7월 최고점을 찍고 나날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5월 초에 약 34,000원에 입성해 금방 7월을 맞이하면서 제대로 종목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분석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으나 회사의 실적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가정용 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한다는 기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4만원이 깨지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관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한다면 결국 회사의 주가는 소외된다는 사실을 이때 확인했습니다. 물론 좀 더 장기적으로 2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부의 정책을 이기는 회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이미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말한 것들은 무슨 특별한 기법이라기보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정책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점 꼭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다고 해도 한 종목에 몰빵도 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